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11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오늘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아 한 10도가량 이상 되고요. 이번 주말 동안 하늘은 맑겠지만 아침에는 계속해서 영하권 보이겠고 휴일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전국 유소년 야구 강호들이 원주에서 정상의 자리를 놓고 겨루는 2021 원주배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원주에서 개최되는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 개최 소식 들어보고요. 또 원주시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1년 동안 진행된 독서 마라톤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성과 전해보고요. 또 원주시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수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또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11월 26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올 10월 간현관광지의 새로운 야간 코스 나우라쇼를 선보인 데 이어서 오는 27일 주간 코스인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시범 개장합니다. 어제는 시범 개장 기념식을 마련해 원주 관광도시 도약의 본격적 출발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영월군은 오는 28일 오후 1시 영월 관풍원과 세계유산 장릉내 단종 역사관에서 정부 선현 표준 영정 제100호 단종 어진 봉안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이날 봉안식에서는 어진을 신년에 싣는 고동가제와 봉안의식, 작헌내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하는 벽사진경 의식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평창 지역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이 지난 24일 개소했습니다. 봉평면 공립봉평어린이집의 2층 유휴 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다함께 돌봄센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아동복지시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전국 유소년 야구 강호들이 원주에서 정상의 자리를 놓고 겨루는 2021 원주배 전국 초중 야구 대회가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원주배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 개최 소식 원주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 김수래 전무이사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김수래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에서 드디어 이렇게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가 개최되네요. 우선 이번 원주에서 진행되는 유소년 야구 대회 어떻게 좀 기획하게 된 행사인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분류로 인해서 학생 선수들이 경기다운 경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 선수들에게는 코로나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게 운동을 못하거나 경기를 못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전국에서 야구시설 인프라가 가장 좋은 저희 원주에서 이번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참가한 선수들에게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유소년 야구 선수들 정말 이날만은 손꼽아 기다렸을 것 같은데 이 팀 구성은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요? 몇 개 팀이 출전하게 됩니까 이번에? 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많은 학교가 참가를 희망하였고 특히 제주도에서도 참가를 희망을 했지만 등록 마감 이후에 연락이 와서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14개 팀, 중학교 16개 팀, 총 30개 팀으로서 부산, 광주, 인천, 서울, 경기, 경북 등 전국에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회는 이제 원주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주관하고 원주시와 또 원주시 체육회가 후원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그러니까 전국 유소년 야구팀들 오늘 아주 제대로 경기를 좀 진행할 것 같은데 경기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조별리그로 진행이 되고요. 4일간 팀당 4게임을 보장하고 경기보다는 지금까지 못한 이제 야구를 좀 즐겁게 많이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 좀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8강부터는 토너먼트로 진행되고 1, 2, 3위에게는 트로피를 수여하고 타격상, 투수상 등 7개 부분별 개인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역시 코로나 여파로 무관중으로 진행이 된다고요? 경기 진행 일정, 장소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사실 이제 어제부터 일요일까지 이제 4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네. 그 학생들 지원하는 최소 인력만 출입이 가능하고 전부 무관중으로 진행이 됩니다. 경기장은 이제 그 원주에 위치한 태장체육공원에서 이제 경기를 진행을 하는데 들어오는 선수 모두 다 PCR 검사를 제출을 하고 코로나 예방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 30명의 대회 운영진들이 철저히 지금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제가 일정을 착각했나요? 25일 어제부터 진행이 됐는데. 네, 어제부터 25일로 제가 착각을 해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특히나 더욱 쟁쟁한 우승 후보들이 이제 참가를 하고 있는데 유력한 우승 후보가 있다면 어떤 팀일까요? 네, 먼저 초등부는 이제 올해 전국 소년체전 우승팀인 청주 석교초와 네. 그리고 4강 팀인 대구 볼리초 그리고 이제 개최지인 원주의 일산초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등부에서는 전국 소년체전 올해 준우승팀인 이제 성남의 대원중학교 그리고 인천의 상인천중학교 또 서울의 대치중학교가 우승 후보로 좀 꼽히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이제 그 넥센 히어로즈 출신 이정훈 감독이 부임한 원주 중학교도 지금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중학교도 우승 후보로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강원도에서는 이제 강릉고등학교 야구부가 이제 네. 으뜸인데 중등부 또 이 유소년부에서도 우리 강원도 대표팀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선수들 코로나로 인해서 연습하기에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 2년간 사실 대회가 많이 없고 뭐 이제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네. 상당히 지금 선수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원주시는 또 세계 성인구장 그리고 소프트볼장, 유소년구장을 보유한 또 전국 최고의 야구 인프라가 갖춰진 곳입니다. 그래서 네.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면 이제 여기 태장체육공원에 올라와서 열심히 땀 흘리고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됐을 때는 이제 경기장을 좀 폐쇄하다 보니까 네. 그때는 좀 우리 선수들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랬군요. 옆에서 좀 힘내라 누구야 뭐 이렇게 응원을 좀 해줘야 더 힘이 나서 경기를 치를 텐데 그럼 가족들 정도는 좀 참관할 수 있는 거죠? 가족들도 저희가 지금 참관을 무관중으로 혹시 모를 이제 그런 대비로 해서 무관중으로 전부 공지를 좀 했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력들 이제 보통 이제 총무님이나 회장님 그런 분들은 이제 와서 이렇게 음료수도 좀 챙겨야 되고 그런 분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이제 출입을 지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경기가 이제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길 바라고요. 끝으로 이제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 개최 관련해서 뭐 전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선수는 이제 대출전만큼 기다려지고 가슴 뛰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스트레스 확 풀고 가는 대회가 됐으면 좀 좋겠는데요. 사실 이제 이 인터뷰하기 전에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연락을 좀 받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구장 5개 중에 이제 1개 구장에 그 심판을 좀 보시던 분이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코로나 검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2차 접종을 다 완료를 했는데도 또 불구하고 또 불행하게 또 한 분이 양성 판정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긴급하게 지금 다 심판들 이제 격리 조치를 했고 선수들도 지금 우선 다 대기를 하고 지금 요거는 저희가 이제 대회를 어떻게 좀 진행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좀 아쉬운 면이 있네요. 아무튼 성공리에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 김수래 전무이사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한 원주 독서 마라톤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소식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 독서 마라톤 대회가 역대 가장 큰 관심 속에 잘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먼저 이 독서 마라톤 대회 행사 소식 어떤 행사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독서 마라톤 대회는 지난 2013년 시작돼 올해로 9회째를 맞은 행사입니다.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범시민 독서 운동인데요. 책 한 쪽당 1m로 환산해 개인별로 설정한 코스를 완주하는 독서 활동입니다. 코스는 3km, 5km, 10km, 20km, 또 풀코스인 42.19km 중 선택해 참여할 수 있고요. 한 번까지는 코스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독서 마라톤 참가자에게는 독서 기록장을 배부하는데요. 참가자는 1년 동안 책을 읽고 독서 기록장에 독후감을 작성해 도서관에서 확인 도장을 받고 완주 등록을 하면 완주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수여식에서 완주증을 수여하고요. 올해 독서 마라톤 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980명의 시민이 참여했고요. 이 중 302명이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이문희 관장 이야기입니다. 네. 올해는 총 980명이 신청하여 305명이 완주했습니다. 역대 독서 마라톤 대회 중 가장 많은 신청자와 완주자를 기록하였고요. 코로나19로 도서관 이용에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열정적으로 독서 활동을 이어간 덕분에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칠 수 있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참석하신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독서 마라톤 참가자는 독서 기록 과정을 통해 1년 동안 나의 독서에 관한 동기가 고취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제약이 많은 아이들에게 꾸준히 독서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원주시가 책 읽는 문화도시로 발돋움을 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대 가장 많은 신청자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우리 이 독서 마라톤 대회는 원주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원주시는 유네스코 문화학 창의도시이자 문화체육관광부 법정 문화도시, 또 내년 전국 최대 독서대회의 개최지이기도 한데요. 이 문화도시로서 도서관이 매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민 참여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독서 마라톤 참가자는 독서 기록 과정을 통해서 1년 동안의 독서 활동을 돌아보고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독서에 대한 동기가 고취됐을 텐데요. 특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상황의 아이들에게 이 독서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문학적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도서관과 책을 가까이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들의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원주시가 책 읽는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원주시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도 운영 중인데요. 이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이문희 관장 이야기 이어듣겠습니다. 올해 한 해 원주시립도서관을 이용해 주신 많은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안한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내년에도 도서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는 취약계층 맞춤형 대출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도서를 택배로 대출해주는 다도금 도서 대출 서비스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독서를 택배로 대출해주는 북돋음 점자 도서 정기구독 서비스입니다.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 맞춤형 대출 서비스로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마감합니다. 네.
그리고 연기됐던 문학의 달 행사가 12월에 열린다고요? 네, 원주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된 이후 올해 10월을 원주 문학의 달로 지정하고 조례를 제정해 매년 10월 한 달 동안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로 행사가 연기돼 오는 12월 11일에서 12일 이틀간 2021 문학의 달 행사가 개최됩니다. 도서관의 글쓰기 프로그램 작품집 발간을 기념하는 시민 작가 강연이 진행되고요. 김희듬 작가, 박상영 작가 등의 작가 강연도 열립니다. 또 샌드아트 공연과 신앙송과 함께하는 가야금 연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원주 출신 작가들과 원주 지역에서 쓰인 문학 작품을 모은 원주 문학 아카이빙 전시도 진행되는데요. 이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은 원주시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말에 촉촉한 문학 감성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화 창의 도시로서 원주시에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독서 마라톤 대회 특히 매년 진행되고 있는 행사죠. 올해 980명 참여해서 302명이 완주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정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독서 문화에 좀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몇 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원주시는 이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데요. 이수근 의원 연결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과 조례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의원 네. 이수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수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원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또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2022년 내년부터 이제 시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시행하게 된 조례인가요? 네, 요즘 최근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기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온 오프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에 관한 지원 조례는 2020년 11월 5일 날 원주시 조례 제정 2035호로 공포가 되게 되었죠. 네. 그렇군요. 자, 네. 그렇다면 이번에 시행되는 지원 조례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지원 내용에는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서 실태조사, 시행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 그다음에 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최근 사건들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디지털 성범죄가 상당히 좀 고도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현재 이 범죄 방식이 좀 어떻게 좀 바뀌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상당히 지능적으로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대검찰청에서 이제 발표한 성폭력 범죄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특수 강도나 강간 등 물리적인 성범죄는 약간 줄어든 반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이제 촬영한 것 통신 매체는 상당히 이렇게 많이 유포돼서 꾸준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어떻습니까? 강원도 내 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이라든가 우리 원주권이라든가 이런 통계 자료가 좀 있는지요? 어느 정도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이제 일단은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실태 조사나 통계가 나와 있는 게 현재 없어요. 원주 경찰서에는 아마 나와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강원도 쪽이면 강원도 경찰서나 그리고 신고자가 있어야지 나오는 부분이라서 대검찰청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는 2019년도에 956건, 2020년도에 925건, 2021년에 830건으로 약간 감소하긴 했어요. 10점 한 3% 정도.
이 부분은 이제 감소했다는 거는 전 국민이 그 N번방 사건이고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제 그 형량이나 등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은 하는데 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네. 디지털 성범죄라는 거 범죄 방식이 주로 어떻습니까? 그 디지털 성범죄 방식은 그 보통 그 카메라 등을 이용해 가지고 네.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그 갖다가 뭐 유포를 하고 이러니까 이걸 잡는 게 상당히 힘들죠. 예. 온라인 상으로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유포를 시키고 그 상대도 모르는 얼굴에다 갖다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포샵 하듯이 이렇게 캡처해서 나체 사진과 캡처해서 이렇게 해서 유포하고 이러니까 이거는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죠. 네. 물증 없이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 맞은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있는 네. 경우도 대다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누구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게 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피해자들은 당사자들은 굉장히 좀 괴롭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있나요? 이 피해가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신고를 해서 이게 범죄를 예방하거나 피해에 대한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신고하기조차도 쉽지가 않거든요. 원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주시는 성폭력 상담소가 있고 강원 해바라기 센터도 있고 가정폭력 상담소 이런 데가 있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거거든요. 원주경찰서 여청계도 있고 한데 그 디지털 그 성범죄 센터가 이제 여가부에는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그렇죠. 차후에 지원이 좀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원이 돼야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그 성범죄 피해를 받으면 그 주저하지 말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고를 해야지 그 다음부터 그 여가부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신고를 그 서울전화 02735-8994번으로 하면 거기 이제 전화 신고가 일단 되잖아요. 그러면 신고가 되면 디지털 성범죄 지원 센터에서는 그 유포물에 대한 지원 삭제를 하고요. 그러면 또 한국 성폭력 위기센터에서는 법률을 지원을 해줘요. 그다음에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심리치료를 해주고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상담 및 수사를 할 수 있는 조력을 해주는 이런 체계를 밟아주거든요. 근데 이거 신고를 안 하고 그냥 혼자 앓고 있으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더 범죄가 날로 또 성행되겠죠. 네. 그리고 연락처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02735에 네. 8994. 8994. 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센터라고 피해 지원 센터군요. 02735-8994. 네. 무엇보다도 얼마 전 또 뭐 고등학생들 통계 자료에 보면은 디지털 유해 매출물 활용 실태 조사에 보면 응답자의 52.8%가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 아무래도 올바른 성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죠. 예. 이런 내용은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요. 네.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좀 올바른 성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한 법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개정할 부분이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현행 있는 이제 상위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뭐 지금 현재 저희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릴 제 처지는 아닌 제가 말할 거는 아닌데 지금 그 한 성폭력 피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피해자로 봤을 때는 짧다면 짧을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한 번을 잘못된 클릭으로 인해 갖고도 이렇게 알고 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청소년기에는 재미로 클릭을 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포하다 보면 인생이 또 망가지는 그런 또
아픔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튼 이런 길다고 거, 관심으로 네네. 이런 성비설, 성범죄 피해를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수근 원주시 의원이었습니다. 11월 26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 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구성 문수연, 엔지니어 김한나, 제작 진행의 김혜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